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IMF 때 가족 보증 잘못 써줬다고 전재산 날려먹고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도 어려운 시대를 이용한 가족, 친인척, 지인 간의 범죄도 많았었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IMF 때 참 안 좋은 사건도 많았죠, 여러분. 네, 안 좋은 사건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경기가 어려우면서 가정이 많이 몰락하면서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IMF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떤 가져다 준 게 엄청나게 크죠. 일단 사기업의 어떤 그런 이제 종신고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전까지는 사기업을 다녀도 웬만하면 정년까지 다녔습니다. 정년까지. 자르는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IMF 터지면서 사기업 다녀도 나이 먹으면 나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만들어줬어요. 네. 옛날 여러분 이제 큰아버지 삼촌 때 보면 사기업 다녔어도 정년 때까지 일하신 분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로. 그분들 좀 운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사기업 다닌 분들 중에 난 정년 때까지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없잖아. 그런 개념을 만들어준 게 IMF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일자리 보면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죠. 이 계약직 개념도 만들어준 게 IMF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준 거. 원래는 웬만하면 이제 회사에 산업 보면 무조건 정규직이었거든요. IMF 터지기 전까지는. 근데 IMF 터지면서 기업들이 많은 직원들을 안고 가기 힘드니까 정규직도 뽑지만 계약직도 뽑는 거죠. 요즘엔 계약직 자리가 엄청 많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직, 인턴, 뭐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사업하던 분들이 많이 망했죠. 사업하던 분들 돈 좀 크게 구리던 사람들이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어음 막지 못해가지고 망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먹고 살기 힘들면서 이제 빚이 많아지니까 이혼하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범죄도 많이 일어났어요. 범죄 같은 거, 뭐 절도나 아니면 강력 범죄 같은 거. 물론 지금은 그때만큼 아니지만 이제 지금도 앞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IMF 때 이제 보증 같은 거 많았습니다. 보증. 뭐 지금 보증 같은 게 많이 없죠. 보증 위험하다는 거 아니까. 예. 보증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누가 이제 대출 받았는데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죠. 보증인이. 예. 저 이제 금기관에서 이 사람 못 믿으니까 너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더 세워라. 이게 보증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자기 이름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 부탁하는 거죠. 나 이번 한 번만 막으면 되는데 좀 도장만 찍어주면 안 돼. 이런 경우 많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보통 보증 이제 써달라고 하는 분들이 보통 친인척 관계, 뭐 큰아버지 아니면 삼촌 아니면 거래처 이런 경우 많았어요. 아는 사람들. 근데 보증인 줄 알고 이렇게 도장 찍어주고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보증인 줄 모르고 도장 찍어준 케이스도 많아. 이게 뭐냐 하면 맨정신에는 이제 보증 안 찍어줄 거 알잖아요. 맨정신이면 맞잖아. 그래서 일부러 술 기운이 있잖아요. 술 먹고 서리 들고 와가지고 보증술이 있잖아요. 술 먹은 자리에서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남으면 맞아. 여기 서류에 네 도장하고 사인만 해주면 돼. 그래서 술김에 아니면 이게 보증인지 모르고 서류 사인해주고 보증해준 것도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증인 거지. 이 보증이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니까 뭐냐면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많아 이게. 너나비는 술김에 해주는 거. 분명히 보증을 맹정신으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술자리 같은 데 일부러 가가지고 술 좀 취했을 때 있잖아요. 이게 보증 서류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야 부탁 하나만 하자. 너 도장하고 사진 사인만 해줘.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그래서 보증인지 모르고 이제 사인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지인들한테 당하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지인들한테. 그래서 IMF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인을 믿었다가 데이는 케이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그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국가 부도의 날. 네.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허준호 씨가 이제 그 중소기업 이제 그 그릇 만드는 그 사장님 나오거든요. 사장님 나오는데 거래처가 있어요. 예. 그 백화점 납품하는 거래처가 있어. 예. 근데 그 거래처가 이제 통수치는 거죠. 예. 오랫동안 이제 거래했는데 이런 건 참 무섭죠, 여러분. 이런 게 많아. 믿는 사람한테 대이는 경우. 불경기면 이게 더 심해져요. 불경기면. 어려운 시대를 이용한 가족, 친인척, 지인간, 뭐 친구 간의 어떤 그런 범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런 가까운 관계를 이용한 범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들을 건드리는 거 많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이제 믿기 힘든 거죠.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무조건 가족이라고, 무조건 뭐 친구라고, 무조건 품어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이든 다뤄주면 안 돼요. 그리고 의심 많이 해야 돼. 점점 가면 갈수록 인간의 어떤 정이라든지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깨져나갑니다. 이게 먹고 살기 힘들면 이 정이라는 것도 알량 쓸모없는 감정이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먹고 살만해야 믿음을 지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는데 어떻게 사람 믿고 뭐 신뢰를 지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이게. 지 살겠다고.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등잔 밑이 어렵습니다. 항상. 등잔 밑도 철저하게 봐야 돼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주변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같이 폭망하거나 사기쳐서 돈 들고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개주가 갯돈 들고 튀는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개주가 시장에서 몇십 년 알리는 사람 상대로 사기친 일이 많습니다. 주변의 형제자매 때문에 전재산 날린 사람들도 봤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피해 입힌 형제자매가 미안하다고 사과조차도 안 하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철면피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IMF 때 가장 많았던 범죄 중에 하나가 갯돈 사기, 갯돈 횡령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런 거 잘 없는데 보통 어머니 세대에 갯돈이 많아요. 이 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제 혼자 보면 돈이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개를 왜 하는지 모를까. 옛날엔 개 많았건 동네 아주머니끼리 모여가지고 보통 동네 아줌마들끼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돈을 모으면 얼마 안 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돈을 한 대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돈 다 모아서 개를 만들어서 매달 얼마씩 붓고 그 돈 목돈 만들어서 이제 이제 개 통장 있을 거 아니에요. 적금 통장 만들어서 만기 되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몰아주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각자 1,000만 원씩 이제 모으면 개 안 하고 1,000만 원씩 모으면 이제 이자 얼마 안 될 거야. 근데 10사람씩 개를 만들어서 하면 1억이잖아요. 1억이면 이자 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면 돈을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쓴번을 정해가지고 올해는 네가 받고 내년엔 딴 사람 받고 하는 게 이게 개예요.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없어.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애 키우는 그 주부인들도 이런 거 안 할 거야 아마.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 옛날에 어머니 세대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런 갯돈 들고 튀는 사례가 많았거든. 갯돈. 저희 동네에도 있어서 갯돈 들고 튀는 거. 보통 개주가 어떤 사람이 보통 개주가 그 동네 이제 통장이거나 동네 이제 동장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동네에서 가게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개주 모임하면 보통 저희 동네는 기억나는 게 그 개주분이 그 야채 장사 했었거든요. 야채 장사. 그 개주 모임하면 그 야채 장사 가게 앞으로 모이는 거야. 그 아래 집안에서. 근데 그 아줌마가 들고 튀는 거죠.
아무래도 그분이 좀 채무관계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 IMF 때 야반도주 하는 집이 많았어요. 야반도주. 다음날 되니까 이제 가게 문 잠겨 있고.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신한 사례가 많이 늡니다.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를 알고 지낸 주변 사람들이 어떤 그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극도로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언제든지 그런 관계를 깨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잘 지내고 그동안은 뭐 이렇게 좀 피해 안 줬다 하더라도 언제 나한테 큰 피해를 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무조건 오래 알고 지냈다고 믿을 만하다. 아, 저 사람은 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단순히 판단하지 마시고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개 같은 건 하지 마세요. 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뭐 투자 같은 것도 같이 하지 말고 동업도 같이 하지 말고 예. 그런 동거래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개개인들 간의 어떤 신뢰나 어떤 그런 도의를 지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웬만하면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고 뭐 해볼 생각하지 마.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